네. 자, 이제는 저희가 빨리 또 암호화폐 시장 흐름들을 봐야 될 텐데 간밤 분위기는 좀 어때요? 미국 증시는 별로였고. 그 미국 증시 안 좋았죠. 네, 코인 시장도 별로였는데 그래도 우리는 호재가 있었어요. 근데도 가격 반영이 안 됐어요. 네. 정말. 아크인베스트가 처음으로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승인된 게 아니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도 꽤 진보한 건데 그쵸. 그렇죠? 되게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장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이 거시경제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증시도 유가 막 이런 거 하면서 인플레이션 다시 우려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도 똑같이 원유나 달러나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가 좀 내려가면서 시장이 위축되는 게 있었고 지금 시장 분석가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시장에서 이 투기성 자금들이 대부분 우리의 공간에서 이미 다 없어졌다. 다 떠났다. 그래서 이제 찐들만 남아있다. 찐들의 돈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연준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SEC의 아크인베스트가 이더리움 현물 ETF 최초로 신청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ETF 제공업체 21쉐어즈랑 같이 제휴를 했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승인이 되면은 ARKE 이게 티커명입니다. ARK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승인될 것은 어렵다. 그렇지. 하지만 출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라고 현재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뭐 긍정적이게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뭐 역대급 상승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 준비를 이미 시작을 했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어요. 번스타인이 이제 투자은행이죠.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최근에 이제 공개했던 투자 노트에서는 최근에 우리가 SEC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결이 역대급의 이런 상승세 발판이 될 거고 지금까지는 우리 시장을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다음번 랠리는 다음번 강세 사이클은 기관이 주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급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제 명확성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전략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고 개인들이 끌고 가는 상승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관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의 상승 랠리가 펼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어쨌든 호재들이 간간히 전해지는데 가격에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뭐 즉각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고 뭐 실패했다 이렇게 간주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지금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되게 뭔가 이렇게 되게 다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주 꾹꾹 누르면서 다지고 있는 느낌인데 이게 결국은 견고한 바닥 위에서 더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 정말 유망한 애들 그런 코인들을 야금야금 고래들과 같이 파이코인인가요? 나 근데 어제 진짜 가서 봤는데 이게 원화로는 매매가 안 돼요? 원화로는 안 제가 되고 일단 업비트인데 업비트면은 비트코인으로만 사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못 사셨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약간 팔아서 사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으로 파이코인을 사고. 그래서 비트코인 대신 그걸 가져간다는 게 아직 아깝게 근데 미소가 지어진다. 나보다 싼값을 안 샀구나라는 그 미소. 마음은 편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좀 봐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유망 코인들을 저희가 지금부터 좀 잘 보면 나중에 좀 엄청난 기회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시장은 봤는데 비트코인은 좀 어땠어요? 뭐 이더리움 쪽에서는 호재가 나왔는데 비트코인은 뭐 있었나? 비트코인은 일단 가격을 먼저 보면 현재 25,700달러 어제보다도 더 하락했죠. 어제 25,000 우리가 800에서 900달러대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25,755달러까지 내려왔고요. 제자리네. 전일 대비 뭐 0.16% 정도입니다. 근데 25,000 우리가 500을 지금 약간 강력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좀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비트코인의 데드크로스가 곧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기 2평과 단기 2평이 서로 교차하는 구간이죠. 지금 화질이 크게 좋진 않지만 딱 명확히 보이시죠? 선 두 개와 지금 여기 동그라미 안에 선 두 개가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제가 살짝 줌을 해보면은 딱 이 구간이죠. 네네네. 여기서 지금 장기 2평과 단기 2평의 데드크로스가 연출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나오고 있고 그와 반대로 달러는 골든크로스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는 오히려 지금 단기 2평이 장기 2평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원래 비트코인이랑
달러랑 반대로 가요. 달러가 약간 오르면 대체제 개념이라서 비트가 그런가? 내리고 비트가 오르면 달러가 내려서 이제 저희가 보통 볼 때 달러 인덱스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놓고 같이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도 비슷한 시기에 동일하게 연출되고 있죠. 저에게는 달러는 앞으로 오를 수 있고 그쵸. 비트코인은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텐데 강력한 저항라인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게. 네. 이제 단기평이 장기평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상승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필요한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이 지금 약세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이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워낙 소식 하나로 모든 지표들, 모든 차트를 다 무시해버리고 차트가 그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맞아. 지금 이런 것만 보고 뭐 완벽한 약세장이다라고 분석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이 데드크로스 발생하고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지났을 때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경우가 단 2차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데드크로스 발생 1년 이후 하락한 경우가 5차례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데드크로스 크게 우리가 뭐 걱정을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팩트는 지금 달러가 강하고 비트코인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될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이 내년 이후로 급등하면서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또 이 전망치를 내놓은 분이 있는데 또 이분의 좀 말이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게 작년 5월에 비트코인 폭락을 예측했던 이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급등과 강세장 지속을 계속적으로 전망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희망론자가 아니라 정말 이제 떨어지면 떨어진다, 오르면 오른다라고 딱딱 분석해주는 분석가인데 일단 내년 이후에 급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치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월간 차트로 봤을 때, 월봉으로 봤을 때 엄청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이 되고 바닥을 한번 찍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숄더를 한번 찍고 나서 올라가면 2025년 안으로 비트코인의 개별 가격이 37만 달러까지도 차트적으로는 그게 그려진다고 해요. 설렌다. 그죠? 말만 들어도 설레네요. 네, 2년 안으로 37만 그러니까, 달러, 지금 와. 3만 달러죠.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내년 어느 시점이 되면은 개월은 말씀 안 하셨죠. 내년 언젠가 일단 6만 9천 달러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다시 한번 5만 달러 이하까지 큰 폭의 조정이 또 나오고 이게 헤드 한번 그려줘야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을 때 35만 달러. 다시 올라갈 때 30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네. 네, 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차트는 또 이게 예술 아니겠습니까? 네, 차트가 왜 이렇게 웃기니, 근데? 네, 이렇게 올라가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부터의 가격 상승은, 현재는 유효하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고요. 또 긍정적인 지표로 이거를 볼 수 있겠어요. 장기 홀더들, 그리고 단기 홀더들 간의 보유자 격차가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기 보유자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구매한 지 155일 미만, 150, 그러니까 1년도 홀딩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기 투자자고요. 장기 투자자들은 이제 수년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데 단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장기 투자자들은 이 파란색 보시면 우상향 계속 하고 있죠. 근데 단기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나가면은 이게 호재로 작용되는 게 이 사람들은 원래 그냥 소문에 뉴스에 사서 뉴스에 팔고 그냥 치고 빠지고 하니까 그냥 네네네. 시세를 흔드는 거야. 맞아요. 계속. 기러기 같은 맞아요.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투자자들의 자금이 우리 시장에서 비중이 적다면은 그치. 우리의 가격은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르기 시작하면 뭐 쭉쭉 오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유량이 1,500만 비트코인에 육박한다라고 하고요. 우리 코인이 2,100만 개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그중에 1,500만 개가 장기 투자자들. 그리고 단기 보유자들의 공급량은 계속 떨어지면서 250만 개 비트코인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하나의 기관이 홀딩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레벨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정말 찐들만 남아있다라는 게 한 번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 크게 흔들림 없이 위로 쭉쭉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요. 지금 뭐 아까 전에 우리가 뭐 데드크로스 얘기 나오고 있을 때는 뭔가 침울했는데 사실 뭔가 이렇게 중장기로 보면
나쁠 게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계속해서 이런 지표들로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사실 비트코인도 궁금했지만 아까 이제 이더리움 ETF, 현물 ETF 나와서 이 알트코인도 되게 궁금했는데 좀 어땠어요? 이더리움을 시작해서. 그렇죠.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쪽에 호재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아야 되는데 사실 좋지는 않아요. 시세 자체는 별로였다고? 시세는 사실 변동성이 없는데 일단 비트코인 대신 이더리움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지금 보고서가 바로 나왔어요. 네. 지금 이더리움 선물 ETF, 현물 말고 선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미 나온 곳도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선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비트코인 대신에 우리가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관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보다도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폭이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물이든 선물이든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쪽에서의 승인이 훨씬 더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 같은 경우는 1631달러 현재 지나가고 있고 전일 대비는 뭐 0.1% 정도 하락하면서 큰 변동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리플 소식도 또 나왔죠. 일본의 SBI와 아시아 국제송금과 관련해서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SBI는 이제 뭐 일본 금융그룹 중에 한 곳인데 이제 아시아 국가 지역에서 이제 그런 국제 송금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 힘을 쓰겠다라고 하는데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은행 계좌에서 암호화폐 XRP를 브리지 통화로 사용하는 국제송금 서비스를 이번에 도입할 것으로 현재 파트너십을 대폭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까지 리플을 통해서 국제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일본의 SBI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현재 가격적인 시세를 보면은 역시 변동성 없이 오히려 추가 하락을 하고 있죠. 0.5%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국제송금 결제용 코인으로서 사실 어디까지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너무 많은 기존 금융권들과 이런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펀더먼털이나 어떤 사업성이나 기술적인 모든 것은 이미 입증이 끝났다라고 솔직히 전 생각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SEC와의 그런 소송 결과만 잘 마무리를 지으면은 더 이상 리플을 막을 게 없는 거죠. 그렇지. 금융기관에서 너 문제 없어 인정해주는 순간 이미 얘네들이 지금 뭐 이번에도 SBI랑 협업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쌓았던 포트폴리오가 결국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그래서 리플도 계속해서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시바리움도 이제 시바리움 출시하기 전부터 계속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눴었는데 다행히 시바리움이 채택스가 급증하면서 시바 이누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주소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350만 개를 도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시바리움의 가스로 이용되고 있는 본이라는 또 토큰이 있거든요. 근데 본 역시 주소수가 19만 개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시바리움도 강아지잖아요. 시바가. 근데 이거를 태우는, 그러니까 소각할 때 사용한 또 토큰이 따로 있는데 걔 이름이 본이거든요. 개뼈다귀, 뼈다귀. 그래서 강아지와 뼈다귀가 코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거의 장난으로 만든 느낌이야. 그죠? 이런 것만 보면 참 이게 뭔가 싶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본과 개뼈다귀와 우리 시바 코인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주소가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라고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가 AI 관련 코인들 이야기하면서 어제 딱 코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AI 관련해서 상위 5개 코인들의 시총이 최근에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총이 1.7억 달러 정도였는데 6천만 달러까지 급감했다라고 하고요. 3분의 1 토막, 그죠?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탑5 종목은 지금 펜치 AI, 이거는 국내장에 없는 코인 같아요. 저도 본 적이 없고 더 그래프 있고요. 렌더 토큰, 오션 프로토콜, 오아시스 네트워크 이 나머지 4종목은 국내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코인입니다. 이렇게 상위 5개 종목들의 지금 시총이 급감을 했는데 이유는 이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글로벌 시장 선호도가 감소한 영향이다라는 지루한 분석을 하나만한 아무 의미 없는데 분석을 사실 AI만 해서 그렇지 뭐 다른 토큰들 모아놔도 저 정도 될 걸.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AI 관련해서 조금 그래요. 근데 요즘 뭐 AI가 시장에서 또 큰 이슈다 보니까 저렇게 하면 또 뭔가 클릭 수가 나오잖아. 아마 저런 분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